파트 3은 소방시설의 점검 행정과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은 준공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일 같은 경우는 준공공사가 완료된 후에 검사를 요청하게 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 날짜가 준공검사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준공검사가 통과된 후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이 발급일이 사용승인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작동점검은 이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점검 시기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4월에 종합점검을 받았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난 10월에 작동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즉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이 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일이 25년도 2월 5일이라고 하면 2월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이 되겠죠. 따라서 2월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작동점검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6개월 맞죠?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검사일이 맞나요? 아니죠.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작동점검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방시설 등에는 자체 점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동점검이 있고 두 번째,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이라는 것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합점검은 이 작동점검을 포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종합점검의 경우 최초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신축 건축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신축 건축물이다. 이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사용 승인일이 되겠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12월이 사용 승인일이라고 하면 60일이면 몇 달입니까? 두 달이 되겠죠. 두 달 후인 언제? 그렇죠. 25년 2월까지 이 최초 점검을 받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년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이 건축물은 최초 점검을 25년도 2월에 했기 때문에 다음 종합점검은 언제 받게 될까요?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25년도 12월까지 종합점검을 받으면 되겠죠. 왜? 종합점검은 연 1회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이 사용 승인일인 24년도 12월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라는 말은 맞죠.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은 종합점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경우라고 했죠.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의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신축 건축물이 되겠죠.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신축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어때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부터 6월 사이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만 실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1월부터 6월인 경우 학교는 어떻다?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점검의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이며 면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5천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점검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한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전부 다 종합점검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공공기관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가 종합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된다라고 했죠. 이 소방대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소방서가 되겠죠. 소방서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다. 소방서는 작동점검 대상이 맞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방서는 종합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다. 맞나요? 스프링클러는 면적 기준이 없었죠. 물, 분무 등은 5,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틀렸고 이 경우는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의 X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반기에 1회 이상이면 1년에 2회를 실시하게 되겠죠. 종합점검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대상물이다? 특급이라고 했습니다. 특급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특급 소방 대상물의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우리는 지하층을 세지 않습니다. 즉 지하층 제외하고 50층 이상인 경우. 높이의 경우에는 한 층이 4m입니다. 따라서 50층에다가 4m를 곱하면 200m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특급 소방 대상물로 분류를 하고 30층 이상인 경우는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이때 높이는 4m를 곱하면 120m가 되겠죠.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일반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되겠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 대상물로서 넓은 경우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특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한다라고 했죠. 30층이면 4m를 곱하게 되면 얼마? 120m 이상이 되겠죠. 이때 특급이 되려면 아파트가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는 특급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점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점검이라는 것은 작동점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최초 점검이라는 것은 신규 건축물이라고 했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사용 승인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하고 종합점검은 이 최초 점검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그 다음 해에 종합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년도 12월에 신규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60일 이후인 2개월 후인 25년도 2월까지 최초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종합점검은 이제 12월이 사용 승인일이기 때문에 25년도 12월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면 되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초 점검, 60일 이내 점검, 맞죠? 종합점검은 최초 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맞습니다. 답은 5.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점검 인력 1단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방설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점검 인력 1단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된 인력 1명에 보조 인력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명, 2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즉 업체에서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점검 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에 보조기술 인력을 추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점검할 때는 보조기술 인력에 2명을 추가하면 5명이 아닌 4명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이 24년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성, 즉 고위험 건축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숙련된 전문가를 투입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관계인의 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보조 인력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자체 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점검 인력 1단위의 구성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 나, 다. 첫 번째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세 번째는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표에 보시면 주된 점검 인력은 1명이고 보조 점검 인력이 2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조 점검 인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주된 점검 인력은 특급 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 인력, 주된 기술 인력 또는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 1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 보시면 대상물에 따라서 주된 점검 인력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보시면 50층 이상 성능 위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고위험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특급 점검자인데 경력 5년 이상인 조건이 붙었습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경력 3년, 1, 2급은 경력 1년 이상, 3급의 경우에는 경력과 상관없이 특급 점검자이면 주된 점검 인력으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조 점검 인력 보도록 할게요. 고위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급 점검자와 중급 점검자 각각 1명씩에서 2명을 보조 점검 인력으로 하며 특급의 경우에는 고급 1명과 초급 1명, 1, 2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죠. 중급 1명과 초급 1명, 마지막 3급의 경우에는 초급 점검자 2명 이상으로 보조 점검 인력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된 점검 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기술사 중에 1명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조 점검 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 인력이 관계인 1명이 되겠고 보조 점검 인력이 2명이 됩니다. 이때 이 3명을 우리는 점검 인력 1단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작동점검은 12,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합점검은 8,000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이 10,000제곱미터로.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점검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동점검보다 면적 기준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종합이 8,000이고 작동이 10,000이다.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 인력을 한 명씩 추가할 때 면적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아래 볼게요.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 인력이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한도가 2,000씩,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얼마? 2,500씩 점검 한도 면적에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종합점검의 경우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였죠? 그렇죠. 8,000제곱미터였습니다. 작동점검의 경우는 어때요? 종합점검보다는 점검할 요소가 적기 때문에 8,000보다 많은 10,000제곱미터가 점검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술 인력이 한 명씩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점검 면적에 대상 용도에 따라서 가감 개수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대상 용도에 따라서 가감 개수가 1.1, 1.0, 0.9로 다릅니다. 즉 점검한 면적에다가 어떻게 한다? 관리업자 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 면적에다가 아래 나와 있는 요거 가감 개수를 곱해서 점검 면적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점검 면적은 점검 한도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8,000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작동점검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감 개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10,000제곱미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0,000제곱미터를 점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점검 한도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종교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를 점검을 했는데 가감 개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11,000제곱미터를 점검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동점검인 10,000제곱미터보다 많은 면적을 점검했기 때문에 점검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보시면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동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원을 10,000제곱미터를 점검했다라고 하면 가감 개수 0.9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죠? 만이 아니라 9,000제곱미터를 점검한 꼴이 되겠죠. 그러면 10,000보다는 1,000제곱미터만큼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즉 1,00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더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대상 용도에 따라서 가감 개수를 고려해서 점검 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화, 집회, 종교,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가감 개수가 1.2를 적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의 X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세대 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점검이든 작동점검이든 관계없이 250세대로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아파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이든 작동점검이든 상관없이 250세대로 한다라고 250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술 인력이 한 명씩 추가되면 60세대씩 점검한도 세대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250세대 맞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근데 보조기술 인력이 한 명이 추가됐다?
보조가 한 명 추가됐다라고 하면 250에다가 60세대를 더한 310세대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에 의한 작동 점검 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 맞나요? 자, 관계인은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 점검에는 종합 점검과 작동 점검이 있겠죠. 대상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15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